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흥구 석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흥구 석유가 오늘 21%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고가 이후에는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은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쵸?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조정을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거래가 줄어요. 거래가 주는 구간이 있는데, 이 거래가 주는 과정을 보고 모두 다 눌림목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자체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 거래가 감소되면서 이 조정을 받는 이 구간을 다들 눌림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요. 매매하는 구간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고가를 거치지 않은 이 거래가 감소되는 구간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런 조정 구간이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흥구석유에 대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그쵸? 이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른 채널이나 이런 부분만 다루는 곳에서 충분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전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상군을 투입하는 게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주식시장의 이 변화, 그리고 흥구석유가 오늘 반등이 나와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왜 기존에 제가 반등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이고, 이 반등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쪽 테마 있죠. 중동에 대한 불안 요인이 확산되면서 유가가 불안해질 수 있고, 유가가 불안해지면서 발생하는 국내 석유 회사들의 강세 구간이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실적하고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왜?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룰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면 이렇게 자주 흥구석유를 계속해서 제가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20%대 반등이 나온다. 근데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죠? 22평을 기준해서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는 22평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22평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22평을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의 시세를 보면 어떻게 되죠? 22평을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신고가를 만들면서 뭐가 나왔죠? 계속해서 거의 한 300%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중동 불안으로 연결되는 무언가의 전쟁 관련된 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이스라엘과 중동 불안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 여기까지만 딱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유가가 지금 얼마일까? 그쵸? 유가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와 있을까?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유가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이슈가 주말에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제가 흥구석유 관련된 다른 내용에서도, 그쵸?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유가보다 천연가스를 보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의 시세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80불대니까 80불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100불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수요가. 원래 구조가 그래요. 왜 그런가요? 묻지 마시고 그냥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다. 100불을 기점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소했을 때는 감산으로 못 막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유가는 전쟁과 같은 특별한 이슈가 터졌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120불, 130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대가 유지되지 않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호재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즉 구매를 해놨었던 기름을, 그쵸? 싸게 사놨는데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시세 차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성장성을 담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신고가 부근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는 어떻다? 단기간에 진행된다.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매도 구간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그 매도 구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흥구석유 관련돼서, 그리고 다른 단기 매매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공부
공부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고가 이후의 종목만 공략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계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무한정 우리가 주식을 보유해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조정받는 딱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2평을 이탈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외쳤겠죠. 그쵸? 너무 당연하죠. 왜? 신고가를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 전쟁이 터진 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물량은 무조건 단기 매매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조정 구간에 제가 진행했었던 내용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STX 중공업 그쵸 5%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로 5%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의 지금 시가 대비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10시 30분을 기점으로 CCS는 10대 수익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은 20% 가깝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을 제가 장중에 그쵸 그것도 장 초반에 또는 장 시작 전에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공부를. 내가 못 산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종목이 나가요. 종목이 지속적으로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나 지속적으로 종목이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해드렸어요. S&T 에너지 그쵸 2주 전 금요일입니다. S&T 에너지도 이날 8시 55분에 나가서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가능하고 흥구석유에 대해서 강세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요. S&T 에너지는 매수가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뭘 알아야 될까요? 신고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종목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그쵸? 단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쵸? 이것보다 좋은 일석이조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은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까지만 입장을 받을 테니까 모두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흥구석유를 얼마에 매도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내가 내용을 듣고 싶으면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무료입니다. 당연히 무료고 자 여기 고가를 잡는 원리 즉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쵸? 흥구석유에 대해서 가격을 잡아서 단기 매매를 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건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오늘 20%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흥구석유 관련된 영상을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려드렸어요. 매수하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보유한다 그랬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2주 동안입니다. 2주 그쵸? 2주 안에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흥구석유처럼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목의 사이즈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라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법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두 무료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누르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익히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